도움이 되죠. 자, 이 사실적으로 이 상법을 보면서 아들이 있다 없다, 수명이 길다 짧다. 실제적으로 이 상법으로는요, 아주 그 신비로운 면을 많이 분석하고 또 추론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리에서 우리가 언제 살고 언제 죽는다, 이거 알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상법에서는 실제적으로 명이 짧다 길다, 이것이 물론 뭐 상법도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은 그래도 이 명리보다는 뭔가 뚜렷하게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리에서는 합충을 따지다 보면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기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서 죽을지 저기에서 죽을지 그저 나이에 따라서 상당히 불분명합니다만은 이 상법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친이라는 것은 여자라면 부모와 형제, 자매, 남편, 횟수, 이게 아이를 갖는 횟수를 말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형제가 많다, 적다, 아이가 많다, 적다를 말하는데 우리가 형제가 많다, 적다는 눈썹을 위주로 많이 보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건강하게 잘 크겠다. 예, 이런 의미는 또 이 와잠, 누당, 그리고 인중을 많이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금.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귀한 자식을 두려면은 그래도 조상의 덕을 입어야 됩니다. 자식이 있다라는 그 자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수정을 한다 또는 참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갖죠. 불임을 많이 해소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무정자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요.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상법과 명리에서는요. 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죠.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부모를 갖고 태어나고 싶죠. 유복하게. 다 그것도 이제 자기 바람입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유, 부모의 후원이 없어도 열심히 자라는 아이도 있어요. 좀 특출하게 뛰어나게. 좀 그런 아이를 갖고 싶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명리에서 상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DNA로 그리고 조상의 음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상과 음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양상은 화창한 기운의 상이다. 이것은 뭐냐면 양상은요. 예, 밝을 양자입니다. 뭐 남자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양 밝아야 됩니다. 여성도 밝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인간은 밝음의 존재입니다. 밝음의 존재. 이승, 귀 이런 존재들은요. 음기라고 얘기하죠. 음기. 이런 존재들은 어두움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 음의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태양을 먹고 사는, 태양을 받으면서 사는 밝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음의 존재라 밝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밝아야 되고요. 또는 빛나면 더 좋겠죠. 피부도 빛나면 더 좋겠죠. 왜 사람이 막 빛나는 것을 바라고 빛나기를 원하고 빛나야 하느냐? 밝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정을 밝게 하고, 예, 이 피부도 밝게 빛나는 것을 운세가 좋다, 좋은 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밝음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밝으냐? 그게 아닙니다. 내 몸이 밝다라는 것은 첫째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내분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분비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기능이 잘 순리적으로 돌아간다면 내 머리도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청명하면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판단을 잘합니다.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되고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분별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운세와 연결이 되어서 돈 되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고 잘 판단을 하게 되죠. 물론 자신의 선택인 것 같지만 자, 남편도 내가 분명히 선택을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 눈높이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나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니 양의 기운은 화창한 기운의 상이고 음상은 음덕입니다. 그래서 양화, 음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자, 양음이 있습니다. 양은 화를 주장합니다. 화. 덕이됩니다. 덕. 화는 밝게 나타나야 되고 덕은 숨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의 덕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덕은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면서 덕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를 우리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 상법을 배우는 사람의 눈은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게 이제 우리 전문 분야죠. 자, 두 가지 예 중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어긋난 음착입니다. 양 가운데 어긋난 양차입니다. 즉 뭐냐면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 같은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여자. 이것은 조금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양, 어긋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 어긋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이렇게. 요즘 와서 뭐 동성연애, 뭐 동성가족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음양의 이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냐? 우리는 밝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음양의 존재이기 때문에 밝음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양은 반드시 음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 음은 반드시 양을 만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상법에서 어떻게 보냐? 그 부류들은 그냥 천지, 음양의 이치를 어긋나게 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사실 말할 어떤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 336페이지요. 남자는 좌에 속합니다. 아버지, 형제, 아들이며 우에 속하는 것은 어머니, 자매, 딸. 그래서 남좌여우가 돼요. 남자는 좌측이 양, 여자는 우측이 양. 항상 물에 빠져 죽어요. 남자가 물에 빠져 죽으면은요, 엎드려서 죽게 돼요.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반드시 누워서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이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즉, 남자는 양의 방향으로, 여자는 음의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엎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렇게 있지요. 그것은 자, 남자는 좌가 양이고 여자는 우가 양이다. 자, 여자는 좌에 속하는 것은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는 좌죠. 왜냐? 양이죠. 남자 입장에서. 항상 아버지는 양, 어머니는 이렇게 된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좌는 아버지, 여자의 입장에서 우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밑에서, 위에서 그 원문 세 번째 밑에 부모는 뼈는 아버지를 닮고 이게 뭐냐면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면은 아버지의 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뼈는 아버지를 닮고 살은 어머니를 닮습니다. 신은 아버지를 닮고 기는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래서 기질이 센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은 기질이 세워지죠.
이게 신이, 여기는 신과 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법에서는 신과 기가 매우 중요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기가 약해도 신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운을 좌우하는 것은 신입니다. 자, 수명과 운을 좌우하는 것은 신이다. 그것을 그 근원은 기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기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기보다는 신이기 때문에 기가 약해도 신이 좋다면 운세가 좋고 또 수명이 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를 닮습니다. 신은 아버지를 닮고 기는 어머니를 닮고, 자, 이마가 주체가 되는 것은 이를 보갑천창이다. 자, 이마는 부모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남자 여우로 따져서 남자 입장에서 좌측은 아버지, 우측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준은 뭐냐? 양쪽이 똑같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눈도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눈썹도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귀도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대칭을 위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때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지 않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던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씩은 다 대칭입니다. 대칭인데 확연하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어머니 혼자 오랫동안 사시겠죠. 이제 그러한 의미를 두고 비대칭일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가 주체가 되는 것은 양광골과 양시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는 중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광골도 코를 도와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뭡니까?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유, 제가요,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려고 이 공부해요. 돈 벌려고는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돈도 벌면 기분이 좋죠.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업되게 만들고요. 돈의 위력이란 대단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없는 용기도 솟아나게 하는 게 이 돈입니다.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귀신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관상법은 신기가 좀 있어야 돼. 물론 그러면은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관찰력입니다. 이 상법은요.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냥 뭐 보통이에요. 그런데 돈을 보면은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돈을 보면은 눈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빛이 빛난다. 장사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항상 돈만 보면 기분 좋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게 이어나갑니다. 제가 장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카운터 돈 세는 카운터 밑에 들어가서 웃고 있대. 막 돈 세는 즐거움이요. 대단하대요. 근데 종업원들은 힘들겠죠. 종업원들은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다리에 쥐가 나고 이래요. 근데 주인은요, 그 돈 세는 돈통 밑에 들어가서 웃고 있대요. 그만큼 이 눈빛은요, 바로 예, 재승입니다. 왜 눈이 빛나야 되느냐? 모든 운세가 이 빛남에 의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빛나지 않는다.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만큼 돈은 사람의 눈빛을 바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그건 최종적으로 우리 눈은 최종적인 학습이 되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코도 재물입니다. 재백궁이죠. 자, 재백궁. 코는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코가 죽었다. 장사 안 돼요. 장사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광골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코의 높이를 정합니다.
코가 무조건 높을수록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독보적으로 코만 높으면요. 예, 코만 높지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골이 감싸주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광골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광골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코는 광골이 도와줍니다. 광골이. 그리고 이마도 도와줍니다. 귀도 도와줍니다. 이렇게. 자, 모든 것은 코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좋은 일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주가 중요합니다.